이제 4차 산업을 실제로 이루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아까 생명의 조직화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기술, 경제, 인문 이렇게 해서 조직화가 직접 들어가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오감을 통해서 가야 되기도 하고 머리도 좀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연결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뭐 이런 기술들이 로봇 이런 것 각각의 기술을 어떻게 최적화시키느냐, 뭔가 절차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의 정보는 물질, 정보, 에너지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학적인 측면에서 모든 시스템은 세 가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는 거고, 정보가 들어오는 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면 물질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을 먹어야 되나? 먹는 게 있어야 되고, 점심 한 얼마 정도 굶으면 생존에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때, 정보가 새로운 게 계속 없으면 거의 지금 예를 들면 1970년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산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생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움직이는 시스템들은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 자동차에도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감을 통해서 들어와서 뭔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딱 일치를 시켜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차이가 많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원래 생각한 대로 행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릴 때 막 일어설 때도 많이 좀 해봤고, 자전거 탈 때도 넘어져 봐야 되나, 처음부터 자전거를 생각한 대로 바로 딱 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발전되는 과정을 어떤 단계로 가냐? 오프라인에서부터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수집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수집할 때 어떤 기술이 적용되냐? IoT가 들어야 된다. IoT의 핵심은 센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려면 이 저장이 되면 저장의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장했는데 그냥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뻑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장된 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있어야 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가치를 창출해내야 되죠.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가치 창출해서 맞춰내느냐,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예측하는 과정이 이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아날로그화 돼야 되는 거죠. 아날로그화 되면서부터 2단계가 이루어진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빅데이터를 맞춰서 가상에서 뭔가 좀 정리를 해서 현실 세계에 어떻게 맞춤식으로 만들어 갈 거냐, 이 과정들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오토 평행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그냥 쉽게 보면 현실 세계와 내 머릿속의 생각의 세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되죠. 이런 형태로 모든 부분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장의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가치 창출해서 현실에서 최적화해가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전기도 관리할 수 있고, 날아가는 항공기도 다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간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가 아마존 기술이죠. 아마존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의 구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구매 패턴을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연령대별 구매 패턴, 여러 가지 구매 패턴들을 다 분석을 해야죠. 분석해서 가치 창출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날로그 한다. 이런 과정들을 나름대로 구조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즈니스 일어나는 경로를 분석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들어가면 이게 생산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의 공정 분석 이런 걸 하잖아요. 공정 분석에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유니콘의 사례로 보면 인간의 욕망을 사람들의 욕구를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생활하는 거를
연결해서 보면 뭐 플레이하는 거, 먹는 거, 학습하는 거, 일하는 거, 특히 이제 여행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행을 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욕망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상세계에서 옷으로 잘 연결시켜서 디자인, 컬러,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옷들을 그때 맞춰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품과 데이터 서비스가 이렇게 통합되는 형태의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이제 모든 제품이 딱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수집을 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서비스하는 과정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뇌가 작동되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뇌가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것이 빨리 작동되면 생각의 속도가 빠를 거고, 이게 늦으면 생각의 속도가 늦고, 또 우리가 시험 칠 때 이렇게 보면 내가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느 부분에 막혀 있는가 이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성적을 높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디지털 기술, 이렇게 가는 과정을 아날로그 기술,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공부할 때 암기하는 것만 있지, 암기한 걸 가지고 다시 또 역으로 생각하는 걸 별로 안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역으로 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과정을 물류의 흐름이라고 하고,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정보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다 연결해가지고 같이 하면 막 이게 딱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그러면 이런 방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는 방법 중에 이것을 쉽게 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트리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트리즈는 뭐 하는 거냐? 트리즈는 문제가 있는데 이 해결책까지 가는 과정을 가이드해 주는 사고방식. 그래서 가이드드 싱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이드에 가는데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구조가 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띵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간다. 그냥 갔다가 돌아왔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가는데 이렇게 가도록 가이드도 제시해주고 시스템도 있고 종합적으로, 그래서 가이드, 스트럭처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 이것을 트리즈라고 합니다. 트리즈를 만든 알트슐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트리즈는 사고를 위한 도구이지 사고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트리즈는 생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은 그 사고를 한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알트슐러가 얘기한 트리즈의 모습은 아까 여기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로 보면 이 얘기만 딱 보면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트리즈에 발전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트랜스폼까지 연결해서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트랜스폼을 융합해가는 형태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알트슐러가 얘기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자체를 가지고 해결책으로 가는데 그냥 시행착오로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가상적인 형태의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새롭게 모델링해라 이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보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상적인 세계로 모델링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트리라고 볼 수 있어요. 모델링 해가지고 아날로그 기술로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폼의 아날로그 트랜스폼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리즈에서 제시하는 기법 중에 표준화된 문제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표준화된 해결책의 원리. 그래서 이 해결책의 원리는 특허를 통해서 특허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기술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 중에 액션 절차에서 패턴화 시켜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더라. 이걸 찾아낸 것이 이제 트리즈의 공통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 4차 산업혁명에 연결시켜보면 문제와 해결책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로 이렇게 연결하면 거의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 오프라인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오프라인의 현실의 해결책으로 가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서 간다. 근데 이것을 가상의 세계를 가려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나름대로 규칙을 찾아야 돼요.
이 규칙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비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수학책에서 뭐 철학에서 배웠던 비납적인 사고가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 속에서 패턴화 시켜서 모델링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 문제를 가상의 문제로 만들어갈 때 디지털 트랜스폼이 필요하고, 여기서 가상의 문제를 가상의 해결책으로 다시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추상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보면 뭔가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 그 속에서 뭔가 생각나고, 또 지금 봄이 온다 하는 봄, 또 겨울이 된다 하는 겨울, 얼음을 보면 얼음과 관련된 다른 추상화 개념에서 다른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인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추상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문제가 가상의 해결로 전환시키는 이런 추상화 기법을 통해서 가상의 해결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과정을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은 나름대로 어떤 법칙이 있으면 그 법칙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면 비납법과 연역법, 이것을 대부분 다 많이 들어봤을 거고, 이것을 다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비납법도 아니고 연역법도 아는데 뭔가 실제로 적용하는데 속도가 늦다라는 거는 이게 빠진 거죠. 추상화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추상화 개념을 넣으면 비납, 추상화, 연역, 이게 일반적으로 쭉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사고의 체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트리즈예요. 트리즈의 첫 번째, 우리가 현실 문제가 생기면 비납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리즈에서 제시하는 것이 공학적인 특성.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냐, 나름대로 문제의 패턴이 있다. 그 문제의 패턴을 39가지로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데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특성을 35개를 모아놨고, 인생 어떻게 잘 살 거냐, 인생의 특성을 16가지로.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상의 문제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문제의 특성들을 다 분석을 해놓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놓은 기법이 없어요. 그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공학적인 특성들이에요. 공학적인 것은 이런 걸 해결하는 거죠. 속도를 올리는 거, 자동차 속도를 어떻게 올릴 거냐, 파워를 어떻게 올릴 거냐, 그죠? 형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강도를 어떻게 강하게 하냐. 뭐 일반적인 철강을 티타늄으로 쓰면 강도가 엄청나게 향상되잖아요. 그러면 강도를 높일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공학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이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공급 비용을 어떻게 낮출 거냐, 시스템을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서 가져갈 거냐, R&D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매니지먼트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거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거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생산성 어떻게 높일 거냐, 팀워크 어떻게 높일 거냐, 또 아주 개인적인 측면으로 가면 가족관계 어떻게 더 화목하게 만들 거냐, 돈 얼마나 벌 거냐, 이게 다 개인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연구를 해놓은 것이 트리즈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인생의 특징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추상화시키는 방법이 이런 모델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추상화시키는 방법이 하나는 이 펑션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펑션이라고 하면 함수잖아요. y fx에서 펑션을 가지고 x를 어떻게 모델링해 갈 거냐, 모델링하는 방법을 트리즈에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필드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물질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물질들의 관계 속에서 과학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한 대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순 매트릭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가상적인 문제를 가상적인 해결로 연결해가는 것이 M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세 가지다. 그죠? 그래서 3M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가면, 예를 들면, 펑션 모델은 이 시스템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하고 기능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용도가 되는 거죠. 뭔가 있으면 그 물건의 용도가 뭐냐?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의 용도가 뭐냐? 그 에어컨의 용도는 뭐 하는 거냐?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가는 방법이에요. 모델링 해가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거고, 한국에서 이런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트리지를 확산시킨 첫 번째, 첫 번째라기보다는 가장 크게 빅 프라블럼을 해결한 것이 냉장고의 홈파 사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필드 모델이라는 것이, 그게 서브스턴스, 물질들 간의 관계를 다 찾아보면 이 속에서의 과학적인 법칙이 있다. 그래서 스필드 모델은 과학적인 법칙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현상에서 과학적인 법칙을 찾는 거고, 모스 매트릭스라는 것은 뭔가 유용한 값이 있으면 뭔가 이걸 이루려고 하면 해로운 게 생긴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공학적인 거, 사업적인 거, 우리 라이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모스 매트릭스가 3가지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매트릭스를 다 만들어놨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추상화 기법, 추상화에 대한 사고의 패턴이 엄청나게 좋아질 필요가 있다.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추상화하고 나서 해결책을 현실화 시켜야 되나요? 현실화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해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다른 모든 기법에, 모든 사고의 패턴을 찾아내가는 창의적 기법, 이런 기법이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솔루션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40가지 발명원리라고 있고, 40가지의 해법이 있어요. 이 40가지 해법은 다 특허를 분석해가지고 만든 사례들이고, 이게 어쩌면 벤치마킹된 케이스 스타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76가지 표준 해법, 표준의 해결 원리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패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 발명 원리나 표준에는 현대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해결책이 또 바뀌잖아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바뀌냐, 그런 패턴을 찾는 것이 진화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은 어떤 시점에서 해결책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바뀌면 오늘 문제가 내일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진화의 패턴을 통해가지고 해결해가는 과정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진화하는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것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보면 진화의 패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뭔가 예를 들어서 설탕 있다. 설탕에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덩어리를 먹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발전해. 지금은 설탕이 어디까지 갔냐? 설탕이 가스, 플라즈마, 필드 이렇게 계속 발전되는 거예요. 설탕의 형태가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가다가 기체 상태로 가다가 플라즈마 상태로 뿌리는 형태로 바뀐다. 이게 설탕뿐만 아니라 소금 이런 것들도 다 커피도 이렇게 또 발전되는 거잖아요. 발전할 수가 있다. 또 역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 처음에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는 액체 상태로 마셨거든요. 마시다가부터 액체 상태를 고체 상태로 바꿨어요. 그러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액상으로 먹다가 고체로 지금 가루로 만들어서 먹는 형태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이 다 나와 있다. 그리고 40가지 발명 원리, 분할, 추출 이런 원리들이 쭉 있습니다. 40가지 원리를 또 들어봤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은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40가지 발명 원리 치면은 이거 다 설명돼서 나와요.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6가지의 표준 해법, 이 76가지 표준 해법은 원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원리들을 모아서 이거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 진화하면 어떻게 되냐, 측정할 때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방법들이 측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측정기를 개발하는 방법,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지의 원리 중에는 이런 측정기를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트리지에 보통 교육을 하거나 그러면 다 40가지 원리 요것만 교육하고, 이런 내용들은 교육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조금 트리지를 통해서 고급 기법으로 이렇게 좀 발전해서 배우면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고, 야, 트리지 정말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것만 딱 배우고 나서 막 하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는 케이스도 있고 기술적으로 좀 어렵게 들어가면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또 이걸 개발했을 때 나와 있는 사례는 1985년도 그 이전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하면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은 다 트리즈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1900년도, 2000년도 넘어가면서 발전된 모델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델에서부터 더 발전된 것까지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데 지금은 IT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글 지식 검색도 할 수가 있고 특허 검색할 수도 있고 과학 검색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구글 들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자동차 브레이크 하면 확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조 분석하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구글에서부터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허 분석하면 특허에서 다 같이 분석하면 자동차 브레이크만 분석하면 7,000개의 특허가 있어요. 그럼 이 특허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트리즈의 또 다른 방법이 펑션 분석인데 기능 분석을 하면 여기 과학적인 원리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IT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과거에는 다 손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70년대, 80년대 들어가면 시행착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은 IT 기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것을 과거에 트리즈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IT가 접목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트리즈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다 이렇게 모아서 보면 그죠?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에다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다 붙여. 그러면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을 그냥 순식간에 찾아내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앞으로 우리 목적은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 중에서 나는 어쩌면 어느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개발하고 싶은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가상의 문제로 만들어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현실적으로 아주 쉬운 문제는 즉시 해결하면 되잖아요. 가상의 세계를 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주 쉬운 문제는 현실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조금 어렵거나 새로운 문제거나 이런 게 좀 발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가상의 문제를 가서 해결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트리즈의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기법들이 다 트리즈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를 이렇게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지금 트리즈 얘기를 하면 다 이 많은 것 중에 발명 원리만 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명 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트리즈라는 게 넓다, 폭이. 그래서 그 넓은 것 중에 내가 어느 쪽으로 집중해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안목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4차 산업혁명이나 트리즈를 활용해서 가려고 하니까 어떤 원하지 않는 상태가 생겨요. 규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규제 계획을 해결하는 방법을 트리즈에서는 행정적 모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요. 그래서 어떤 규제 계획이 있냐 이걸 잠깐 살피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적 모순을 통해서 이 규제 계획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도 찾아보도록 합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추적하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갔습니다.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발전해 가는데 각각의 요소 기술 위주로 발전했어요. 금융 기술, 그죠? 열처리 기술, 기술로 갔는데 지금은 이 기술들이 융합됩니다. 융합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IoT가 있기 때문에 융합되는 거예요. 그럼 융합을 해서 가면은 기술과 제도 간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기술 중심 시대에서 기술과 제도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시대로 바뀔 때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가 프로세스 얘기했듯이 데이터 수집에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규제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규제. 이 규제들이 좀 없어지면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를 없애는 측면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계속 개발하면서 이런 규제는 좀 없애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공학을 한 사람들이 이 규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어필할 필요가 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넘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고, 이 시대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클라우드를 좀 어떻게 활용할 거냐, 클라우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데, 한국은 지금 클라우드를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죠? 클라우드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클라우드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한국은 클라우드를 안 쓰고 있어요. 왜 안 쓰냐?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안 쓰냐 하면 대부분 다 이런 것 때문에 못 쓰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개인정보 혁신의 프로젝트를 좀 해야 되고,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제를 찾는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면 이런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다음 공공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거냐, 그다음 개인 정보를 어떻게 혁신해서 갈 거냐, 이것을 연결해서 이런 국가적인 과제에다가 우리의 이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과제를 연결해서 우리가 새로운 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과제를 상대로 성공을 시키면 뭐 취업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하나 성공하면 막 스카우트하러 올려간다. 지금 이제 이런 분야의 인재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그냥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분야의 인재는 많이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시켜주는 인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인재가, 기계면 기계와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 전자면 전자와 융합, 화학은 화학에서의 융합,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취업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저는 막 온다 이죠. 그렇게 되는 형태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기술, 경제, 인문을 다 융합해가지고 자기 조직화의 초생명 사회로 가는 길, 이 속에서 우리가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할 거냐, 우리 만약에 팀을 이루어서 한다면 우리 팀은 무슨 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좀 추구해서 사회에 기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장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분배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분배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아이템, 이런 뭐 과제, 이런 게 상당히 나오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가 된다.